네, 황희찬 선수가 2경기 연속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울버햄튼. 자, 2경기가 끝났습니다만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리즈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풀럼. 사실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승리를 둘 중에 최소 한 경기는 좀 챙겼어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승리를 하지 못했고요. 워낙 좀 부상자가 좀 많고 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선수 구성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아다마 트라오레라든가 벤치에 이번에 새로 영입한 게데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지난 개막전보다는 좀 더 나은 선수층을 가지고 이번 2차전을 치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 라인업의 활약도 그렇고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줄 수 있는 변화의 어떤 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경기. 물론 상대팀 풀럼이 첫 경기 때 리버풀을 거의 뭐 잡을 뻔했을 만큼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였던 팀인데 그런 풀럼을 적절하게 제어를 한 것은 특히 미트로비치 선수의 공격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던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낮은 위치에서 볼을 너무 많이 소유를 하고 이게 앞쪽에 올라갔을 때 결정적으로 연결되는 장면들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원했던 축구가 구현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특히 이 팀이 그렇게 지금 스피디한 선수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속공 상황이 주로 이제 황희찬 선수라든가 뭐 포덴세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를 통한 전개가 많이 시도가 됐는데 결정적으로 일단 결정력이 발휘가 안 되면서 득점을 한 골도 넣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트로비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한 것이 울버햄튼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본다면 울버햄튼에게는 졸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기록을 봐도 두 팀이 전후반 통틀어서 7개, 9개 뭐 슈팅 숫자만 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유효 슈팅이 각각 1개하고 3개밖에 없었습니다. 울버햄튼은 후반전 들어서는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고요. 풀럼은 전반전에 없던 유효 슈팅을 후반전에 3개를 시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좀 반전의 기회를 노려봤습니다만 역시나 쉽지 않았고 특히 이제 조세사 골키퍼의 선방이 울버햄튼에게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아니었나. 자, 황희찬 선수 선발 원톱으로 출전했습니다. 2선에서 뭐 깁스 화이트, 포덴세, 뭐 네투 이런 선수들에게 좀 지원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사실 원래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선호하는 포지션이 아닌 원톱으로 나와서 동료들의 지원도 거의 받지를 못한 상황에서 아주 많이 봉쇄가 돼 있었습니다. 몸은 좀 가벼워 보였어요. 역습 상황에서 보여줬던 움직임이나 문전으로 접근하는 그 무브먼트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마냥 황희찬 선수를 감쌀 수만은 없는 것은 굉장히 그 득점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기회에서 슈팅을 완성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인데 아무튼 그런 거 사치하더라도 지금 히메네스 선수 거의 팀 내 유일한 전문 스트라이커인 히메네스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에서 2경기 연속 본인의 위치가 아닌 원톱 자리에 나와서 상대 선수라고 계속 몸싸움하고 또 골문을 향해서보다는 골문을 등진 상태에서 볼을 잡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연계 위주로 많이 플레이를 했거든요. 물론 오늘 연계는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계가 본인의 어떤 최대 장점인 선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장점들이 그런 괜찮았던 모습들이 그렇게 부각이 될 수는 없는 경기였고요. 특히 이날 그 네베스하고 덴덩커가 오늘 투미들로 나와서 후방에서 앞에 있는 공격수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질 않았었고 또 함께 뛰는 이성 공격 자원들과 황희찬 선수와의 어떤 주고받는 장면 자체도 많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들어온 선수들 아다마 트라우레는 거의 뭐 존재감이 없었고요. 황희찬 선수 대신에 들어왔던 네베스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어리그 적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볼을 좀 너무 오래 끄는 경향이 있고 특히 울버햄튼처럼 소수의 선수들 위주로 공격을 시도하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있는 풀백들이 그다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올라오는 그런 축구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 저렇게 지연을 시켜서 상대 수비가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만 할 뿐인 저런 플레이는 지금의 울버햄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루노 라즈 감독이 황희찬 선수에게는 아마 연계 위주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경기를 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를 선호하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오늘은 본인이 몸을 돌려서 볼을 끌고 올라가기보다는 계속해서 볼을 내주고 본인이 그냥 혼자 공 없이 들어가는 이런 시도를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좀 잘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부상자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메네스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꽤 오래 못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부상에서 복귀한 세메두,
아다마 트라오레, 히메네스 이런 선수들 부상에 복귀해가지고 이날 교체로 투입이 되긴 했습니다만 몸이 올라오지 않았고 무엇보다 중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티뉴 선수가 지금 계속 부상으로 못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날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서 전개가 될 경우에는 반대쪽에 공간이 있는데 전환 패스가 되질 못하고 마찬가지 반대 역으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현재 경기장 굉장히 좁게 활용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대팀 풀럼이 수비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을 갖고 있었던 시간 점유 기록을 봐도 볼 점유는 wolverhampton이 훨씬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볼 점유가 찬스의 어떤 숫자에 있어서는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못했던 게 이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이탈 선수가 많고 지금 선수층이 얇아진 팀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마저도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한 모습은 분명히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황희찬 선수 이날 57분 교체로 선발로 나와서 57분 뛰었고요. 슈팅을 2차례 했습니다. 유효 슈팅이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그냥 빗나갔습니다만은 그 슈팅으로 기록되지 않았던 상황, 특히 전반에 아인누리 선수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후반이었죠. 측면에 좋은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약간 헛발질을 해서 슈팅으로 가져가지 못했던 52분의 상황.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라즈 감독이 교체를 단행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결정적인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마무리 과정에서 확실히 아쉬운 부분을 남겨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황희찬 선수가 아마 오늘 잠자리까지도 많은 좀 되새김을 하지 않을까. 본인도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이게 뭐 골로 들어가질 않더라도 어떻게든 본인이 슈팅까지는 만들어냈어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결국 스트라이커로 나왔을 때는 2선으로 나왔을 때랑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든 동료들이 최전방까지 끌어올려준 기회를 비록 그 기회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팀에서 원하고 팀에서 필요한 자리에 투입이 됐을 때는 거기에 맞는 활약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울할 수는 있지만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울버햄튼은 게데스 선수에게 좀 큰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2명을 데리고 왔는데요. 수비 쪽에 이제 번리에서 콜린스 선수를 2,050만 유로에 데리고 왔고 발렌시아에서 포르투갈 국가대표인 게데스 선수를 2,750만 유로를 주고 파운드를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두 선수 콜린스는 오늘 뭐 나쁘지 않았고요. 수비 핵심으로 활약을 잘했고 게데스 선수도 오늘 들어와서 특유의 어떤 테크니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볼 터치도 황희찬 선수보다 짧게 뛰었지만 더 볼 터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활발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 팀 플레이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게데스가 들어온 뒤에는 유슈팅이 전혀 없었던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떻게 게데스 선수를 팀에 녹이느냐 이게 또 라즈 감독에게는 큰 또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경기 뛰는 거 봐서는 그렇게 쉽게 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자칫하면 제2의 아다마 트라오레가 될 수 있다. 아다마 트라오레가 경기력은 좋은데 공격 포인트가 없고 뭐 팀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는 이런 좀 아쉬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면은 또 안 되니까 라즈 감독 입장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 시즌까지 3백 위주의 팀이었습니다. 이제 4백으로 바꾸고 올 시즌 두 경기 이제 치렀는데 그렇게 센터백 숫자를 줄이면서 어떻게 보면 주전으로 쓰기가 어려운 쓰지 않기로 마음먹은 코너 코디 선수를 또 에버턴으로 보내버렸잖아요, 임대를. 그래서 그런 좀 적지 않은 변화, 쉽지 않은 변화 속에서 결과까지 좀 나오질 않고 있다 보니까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남은 일정들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경기 황희찬 선수가 또 선발로 나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마무리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어쨌든 게데스 선수를 데뷔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계속 훈련하는 모습도 이런 봐야겠습니다만 황희찬 선수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다. 득점권에 다가가는 장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울버햄튼이 시즌 1차전, 2차전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로 다음 경기를 또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